일단 검찰총장 탄핵은 거둬뒀고 이재명 대표 수사팀장에 대한 탄핵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민주당 생각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본인 위증교사 혐의가 대장동과 따로 재판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이 대표는 별다른 입장 없이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재판 결국 분리되는 거고 총선 전에 결론 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지금 피선거권 박탈까지 무죄 입증 자신 있으신가요? 아까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는 이거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무조건 병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피고인 이재명의 입장이고요. 설사 피고인 이재명 입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그리고 병합해서 재판받는다면 오히려 공직선거와 관련된 형사 34부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와 관련 없는 형사 33부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 이재명 주장 자체도 모순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 김 씨 입장에서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다툼이 없는 것인데 아마 피고인 이재명이 좀 다투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계속 기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김모 씨의 위증이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가볍진 않을 것이다. 사실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검찰도 꽤 자신감을 보였고 뭐 녹취록도 있고 사건 구조가 간명하다 이런저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올해 사법 영감을 보니까 위증 증거인멸 혐의 1심 선고,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 이렇게 되면 대법원 판단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선거의 피선거권, 선거 출마 박탈, 뭐 의원직 상실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대비를 좀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일정이 조금 좀 또 디테일해져서 복잡해지긴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유무죄 부분을 지금 예측하는 것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선거 내년 총선 전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것도 뭐 판단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위증교사 혐의 부분도 김모 씨의 증언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또 그 재판에 가서 어떤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증거들 자료들이 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 차원에서는 이게 이제 병합이 됐으면 좋은데 떨어져 나가서 재판 하나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무에는 다소 조금 부담감이 있을지언정 뭐 크게 뭐 당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큰 차질은 없다. 그런 입장이 지금 당의 입장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탑에 출연했던 설주환 변호사가 1심 선고가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 뭐 그 재판부의 겨울방학 같은 이제 느낌. 그래서 이제 휴정도 많이 하고 인사들기 때문에 1심 선고 가능성을 좀 구자룡 변호사 어떻게 판단하세요? 평범한 위증교사 사건인 경우에는 4월 전에 무조건 납니다. 평범한 일반적인 사건인 경우에. 평범하다는 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특별히 이렇게 기간에 대해서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는 사건은 사실 총선인지 아닌지 그 뒤인지 안지가 이 사건에선 정치적 이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사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꼼수 부리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흐름에 의하면 4월 전에 무조건 나는 사건이고 그래서 저희 이제 평론가들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를 잘 보면 돼요. 일단 다음 기일 잡는 거, 출석하는 거, 그리고 불필요한 증인을 추가로 자기 쪽 증인으로 신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요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 지연 전략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조국 장관이 미국 교수 불러오겠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거랑 비슷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은 두 사람이 핵심이고 사실 그 이외의 사람은 증인 가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어디에 조회를 하자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겉으로는 별다른 지장 없다라고 언론 플레이는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루기 위해서 안간힘 쓰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잘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만 없으면 사실 4월 전에 나는 게 맞는 사건입니다. 그중에 이제 절반 정도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있을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 게 그 양형위원회의 기준이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위증보다 위증교사가 죄질이 더 높게 봐요. 그래가지고 집행유예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로 봐요, 심지어. 그래서 송병호 중앙지검장도 위증 사건 많이 했는데 이렇게 중대한 사건 처음 봤다 그러잖아요. 저로서도 다른 정치적인 내용 싹 빼고 위증 교사에 대해서 단 한 건만, 역사상 단 한 건만 실형을 줘야 된다면 뭐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사건을 꼽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 얘기로 이 얘기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에 이재명 대표 직접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는데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이 진단서 제출된 게 아니라면 유 전 본부장에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걸 보고 여권에서는 아 이재명 대표 그러면 본인도 재판 잘 안 나오지 않았냐. 이걸 뭐 갑자기 유 전 본부장에 과태료 내야 된다는 건 좀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행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예. 이 경우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건강 문제로 오늘 출석할 수가 없다는 거를 이미 오전에 재판부의 허락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재판부가 만약 그때 건강이 좀 나쁘더라도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왔겠죠. 그래서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오늘 불출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그동안의 다른 재판에서도 증인이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한 번 정도 불출석해도 과태료 처분을 안 받는다는 건 다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공연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야 그러면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그냥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뭐 압박용 뭐 이 정도 그 이상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저희가 조금 뭐 다른 이슈에 집중하는 사이 여전히 대장동 재판도 아주 천천히 속도가 좀 느리게 진행 중이긴 한데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 따로 진행되는 것과 그리고 검찰총장 그 탄핵 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주워 담은 민주당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1위와 5위였습니다.